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네, 지금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방한을 한다고 하네요, 이달 말에. 네. 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곧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 일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방한 기간 동안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고위 인사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권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뭐 되나? 근데 인권 보고관이 왜 오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 부분에 대한 그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인민들의 뭐 인권 해방이 있어야 된다. 그걸로 해갖고 경제 제재도 하고 뭣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인권 문제란 말이야. 이제.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인권 문제 없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뭐 개선됐다라든지. 그러니까 인권 뭐 문제 나오면 무조건 북한을 까는 내용이거든요. 까는 거의? 내용이었는데 어. 이번에는 안 까는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낸시 펠로시 왔을 때 안 만난 이유가 북한이랑 자꾸 손잡고 뭘 하라고 시킬 것 같아서 안 만났다라는 그 예측에 대한 얘기를 드려봤는데 네. 낸시는 그냥 갔지만 지금 그 뒤로 계속 유엔 그 사무총장부터 시작해갖고 내일 모레 오고.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계속 방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이 어설프고 아마추어틱한 게 뭐냐면 나 안 만난다고 그래. 야, 그거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일 진전 되겠어. 나 안 만났는데. 이걸 외교를 1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나고 안 만나고에 상관이 없이 너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큰 그림 속에서 가는 그 틀이 정해졌으면 그냥 가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거기서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몰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북 교류가 되려 그러면 뭐가 와야 됩니까? 돈이 와야 됩니다. 돈이. 그래서 어떤 놈이 북한의 사업을 노리고 돈질을 할 사람이 하나 나서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칼라일이 지금 한국에 엊그제 5일날 인터넷으로 협업 얘기들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사모펀드 칼라일에 루빈스타인 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관련된 언급을 높이기 시작했고요. 놀랍게도 JP 모건이 대북주를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칼라일이 아니 진짜야. 그리고 이 칼라일의 움직임에 맞춰 가지고 현재 박진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칼라일이라고 하는 이 다국적 기업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다 줄을 대놓고 있는 미국의 사모펀드이자 세계에서 제일 큰 두 번째로 큰 자금 운용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칼라일 회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쪽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주식 살 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칼라일 안에서 CEO를 하고 있었던 한국계 CEO가 이규성 CEO가 퇴임을 했어요.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임기를 몇 달 앞두고 그렇죠. 사임을 한 거예요. 2달인가 임기를 앞두고 퇴임을 했는데 아예 회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 이사회와 충돌이 있었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리고 회장이 복귀를 했거든요, 원 회장이. 그래서 이규성이라는 인물이 어디로 갈 거냐? 그냥 집에 가갖고 애들 보고 손잡으진 않을 거고, 나는 이 양반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붙는 거야? 칼라일이 지금까지 키우고 제일 많이 도와줬던 김현장하고 같이 뭔가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관련된 얘기는 오늘 멤버십 방송에서 좀 더 해설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움직임의 방향은 뭐를 하고 있냐? 북한의 개방,
북한과의 남북 합작 경제 교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하나하나씩 보인다는 거죠. 아니 제가 김여정 페이스북을 아직도 안 끊었어? 두 아니, 번이나 속아놓고?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이더라고요. 오늘 숫자가 올라왔는데 62예요. 애매하다. 62야. 이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일 되면 61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돼. 2달 안에 해결해야 돼. 2달 뒤는 뭐지? 2달 뒤면 2달 이후에 북미 수교라든지 10월인데. 종전선언이라든지 10월 초인데 10월 초. 그러니까 11월이 중간 선거라니까 미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한 언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아, 페이스북 얘기만 해도 웃기다고요? 네. 저도 미치겠습니다. 네. 오늘 박진 장관이 중국을 가요. 지금 청도를 갔습니다. 그것도. 청도를 갔는데 회담은 왕이하고 내일이에요. 근데 오늘 오후에 간단 말이죠. 이게 1시간 거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 장관이 북경으로 안 들어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기 봉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거나 칭다오에서 만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루 먼저 들어가는 것도 난 이상하다는 거지. 왕위를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밝혀지지 않는 인사를 만날 건데 나는 이 사람이 남북 경제 교류나 중국하고 미국하고 있는 민주당의 자본 세력들. 사실 미국 민주당 세력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옛날에 장점이나하고 같이 막 해먹을 때 칼라일이 또 그 중심에 있었거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낸시 펠로시도 지금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유력 IT 기업들 같은 데 투자하는 펀드의 또 최대 주주이기도 해요. 이런 면 안에서 뭔가 경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2달 안에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62일 뒤에? 네, 62일 뒤에 뭔가 북미 씨가 10월 달쯤에 혁신적인 발표가 있으면서 그와 관련해서 경제 경업이 확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그 필링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가 아니다. 아니, 칼라일 회장이 그랬어.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떤 상승 랠리가 10월 달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게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갑자기 러시아가 북한 사람들을 돈바스에 보내려고 합니다. 네. 네, 이거 웃기는 거죠. 가까이 있는 헝가리 같은 나라 붙여주면 되는데 이상해. 굳이 북한에다가 러시아가 연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걸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일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또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간 협력 관계 수립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게 푸틴이 10만 명의 병력을 이쪽 지역에 파견을 요청을 하고 그 대가로 에너지하고 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풍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풍문으로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북한이 이거를 배고프니까 덥석 잡아먹을 수 있는 일인데 못 잡아먹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10만 명의 정규, 북한이 100만 명 정도 돼요. 정규군이 9년씩 군복무를 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이 군 복무라기보다는 군대에서 시키는 노동을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상 군인들이 군대라기보다는 노동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삽 들고 건물 짓는 사람들이야.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이게 건설 인력으로서 충원이 돼서 저리 건너간다고 치면 사실은 이 재건 사업에 있어서 왜냐면 우크라이나는 서구 자본이 들어가겠지만 돈바스도 러시아 거니까 러시아가 돈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이 재건 사업에 있어서 특화된 인력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만일 얘들이 무장 군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국지전이라도 깔짝깔짝 해가면서
전황을 이렇게 늘리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폴란드군을 끌어들여갖고 제2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루머들이 있어요. 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법 개정을 해갖고 폴란드 사람의 자유로운 입경, 그리고 폴란드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우대하는 법을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폴란드는 지금 뭐랄까 사실상 국경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군대가 내려오게 된다면 결국은 제2의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폴란드에다가 무기 수출하죠. 지금 40조 원어치를 한 해 어쩌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돈바스 쪽에 재건한다고 들어가서 10만 명이 가서 병력이 진을 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도 무기를 팔았다 그러면 그냥 무기만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교육도 해야 되고 교관도 해야 되고 전술 지시도 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엉뚱하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남북이. 그 단계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반대의 상황인 거야. 남북 경제 교류를 하라고 칼라일이나 이 자본이나 이런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국방성이나 이런 쪽 애들은 계속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건드려가지고 어떻게든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끔 수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정부도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 전에 김정은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하더니. 그냥 물이나 좀 어떻게 하라 그래. 지금 수해 난 거나 어떻게 지금 대책 세우고 재발 방지하라. 물론 불가항력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북한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 제로지대를 선언한 것. 그리고 뭔가 미국 정치인들이 남북관계 해결이라든지 또는 북미 수교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것. 미 신임 대사가 이런 대사를 치고 있는 것. 이 와중에 박진이 불려나간 것.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북한 이게 통일 한반도 내지는 남북한의 공동 경제 상황 같은 거를 잠정해 놓고 뭔가 국제적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자꾸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10만 파병을 해버리면 2단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걸 현실적으로 거절을 하든가 아니면 러시아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잘렌스키가 축출을 당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봉합이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해결책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비 온다고 출근을 늦게 하고 전화로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이고.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군 안에서 100만 명이긴 하지만 7, 80만 명 이상은 사실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거야. 근데 무장이 돼 있는, 훈련이 돼 있는 군인을 10만 명을 빼낸다고 치면, 보병을 10만 명 빼낸다고 치면, 북한 군부 안에서 이른바 김정은이 다룰 수 있는 친위 세력들의 숫자가 확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부 안에서의 제어력이라든지 강력한 힘이 사라질 수 있는 일종의 군사 권력의 공백기가 올 수 있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북한 안에 내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어찌 됐거나 지금 한반도 상황은 대만 문제 못지않게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럴 때 안보와 외교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우리는 모든 일에 무능한 경이 저 자리를 치고 앉아서 일도 열심히 안 한다. 전화나 하고 있다.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심지어 안보 비서관, 안보 수석도 공석인데 후임을 누구를 세울지도 아직까지 하마평조차 없다는 거예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엉망진창이네. 네.